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화태 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을 위한 설계 작업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연도교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는 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아 발주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청은 연도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전체 공사비와 노선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적절성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처음으로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채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긴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에 여성 인력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급식조리사와 간병인, 통계조사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8월에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여성들을 선발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고 수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들을 신고했던 4명에게 모두 5,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해 돈선거 근절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관내 13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 보육 환경을 모니터링합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8차 총회가 오는 2022년 개최될 예정인데요. 유치를 위해 영호남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 여수 선언 이행을 위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민관 전문가 25명으로 실무 추진팀을 구성해 최근 여수시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COP 유치의 첫 번째 과제는 국가 유치 확정, 이후 한국 유치를 위한 외교전과 국내 유치 이후 여수 개최의 관철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때문에 타당성 연구 용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후, 환경 선진국으로서 이 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 등 시급성과 필요성들을 여수는 엑스포 개최 이후 숙박과 컨벤션 등 충분한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여수가 모범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도시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반을 특히 이번에는 영호남의 협력이 유치 과정 전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남과 전남이 협력해서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UNFCCC COP는 개최 2년 전 유치 신청을 받아 1년 전에 장소를 결정해 매년 11월 말 2주간 열립니다. 2022년 28차 회의는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아시아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방향 해안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2m 높이의 절벽 위에 걸렸습니다.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에 의해 차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은 모두 구조됐고 차량도 전도되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환경당국이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섭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오는 6월까지 도내 150여 곳의 토양 측정망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유기인 함유량 등을 분석하고 이후 중금속 등 22개 항목을 추가로 확인해 토양 보전 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년에 한 번씩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환경청 관내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에 온다 안 온다 말이 많았던 전두환 씨가 드디어 내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이후 34년 만인데요.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내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 섭니다. 전 씨는 내일 아침 8시 30분을 전후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연희동을 출발해 승용차로 광주까지 이동할 계획입니다. 전 씨가 법정에 서게 된 건 1996년 12.12와 5.17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선 지 23년 만이고 광주에 온 건 1985년 대통령 재임 시절 이후 34년 만입니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고 5월 단체들은 전 씨를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5월 전 씨를 기소했는데 전 씨는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지금껏 4차례나 재판을 연기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부인 이순자 씨가 재판을 받으러 광주까지 내려가기 힘들다며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강주에 내려와서 80년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와서 얘기를 해달라, 증언을 해달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코미디 같아요, 저한테는. 전 씨는 그동안 5.18은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라거나 자신은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등 시종일관 5.18을 폄훼하거나 책임을 부정해왔습니다. 기소된 지 10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전 씨가 광주에 와서 무슨 말을 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시가 상반기 4,074억 원의 재정을 신속 집행해 실물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올해 재정 신속 집행 대상 6,790억 원 가운데 상반기에 4,074억 원을 설정하고 1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집행률 제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재정 신속 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성들의 고용과 경력 유지를 위해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구직 여성과 재직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는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여수와 순천, 광양 등 8곳의 일자리 유관기관, 직종별 전문가 등과 협력망을 구성해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과 컨설팅, 노무지식 특강, 직장 워크숍 등이며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여성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광양시가 소상공인 경영 혁신을 위해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말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지원을 위한 경영 혁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매출 증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에 나섭니다. 고흥군이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 고흥을 널리 알리는 SNS 홍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고흥군은 글쓰기와 사진, 동영상 촬영, 취재 등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2일까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오는 28일 15명 이내로 합격자를 선발해 제2기 SNS 홍보 기자단을 운영합니다. SNS 홍보 기자단은 앞으로 고흥군의 축제, 관광, 행사, 군정 소식은 물론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찾아 SNS 홍보 기자단 홈페이지와 개인 SNS에 게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순천시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기념품 공모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관광 자원을 반영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기념품을 공모한다며 다음 달 수상작 발표와 함께 특별 전시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공모전이 관광지 홍보와 관광소득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